노화는 누구도 피할 수 없지만 블루존의 이들은 다르다. 건강하게 나이 들어가는 사람들. 나이가 들었다고 노화라고 얘기할 수 있느냐? 그건 아니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신체 나이, 생체 나이가 중요한데 블루존 노인들로부터 배우는 교훈부터 Ferni macrozoía, te ligo el ataque, dentro me lipi, dentro me... Yo, vea, un platito así es donde yo como. ピンピンってある日コロンといければ一番幸せじゃないですか。 시간을 거스르고 오히려 젊어지는 사람들에게서 발견되는 공통점까지. 환경적 요인이라든지 개인의 생활 습관에 의해서 얼마든지 빨라진다든지 얼마든지 느려질 수 있기 때문에 100세까지 건강하게 사는 비결은 무엇일까? 건강 장수를 좌우하는 내 안의 장수 유전자를 깨우는 방법을 알아본다. 코스타리카 북서쪽에 위치한 니코야 반도. 아름다운 해변과 열대우림으로 유명한데요. 이곳이 세계적으로 손꼽히는 데는 또 다른 이유가 있습니다. 여기는 코스타리카 전통 과자를 만드는 곳인데요. 이곳을 운영하는 사람은 도라 씨. 나이를 들으면 깜짝 놀라실 거예요. 1919년에 태어났으니까 몇 주 뒤면은 103번째 생일을 맞겠군요. 더욱 놀라운 건 6남매 중 4명이 살아있다는 사실. 막내가 90을 넘었답니다. 100살이 넘었다고 해서 자리에 앉아있지만은 않습니다. 도라 씨는 73살 딸보다 더 바쁜 일상을 보냅니다. Yo me recuesto un poquito, ella no se acuesta porque se pone a recoger un poquito de basura y entonces ella no tiene ganas de dormir. Incluso el doctor me dice, si ella hace sus cositas, me dice, déjela. Porque si usted le quita de hacer las cosas a ella, entonces se le descontinúa. 코스타리카에서도 이곳 니코야 사람들은 오래 사는 걸로 유명합니다. 도라 씨에게 장수 비결을 물어봤는데요. 적게 먹는 습관을 꼽았습니다. Yo, vea, un platito así es donde yo como. Y digo, cuando yo veo ese platito, lleno, ay, qué bien que comí bastante. Para un poquito que yo voy a comer y ese gran plato, ese gran poco de comida. 무엇을 먹느냐도 중요하겠죠. 니코야 백세인들은 삶의 대부분 시간을 통곡물 위주로 식단을 구성합니다. 과거 나가노 사람들은 일본 평균보다도 수명이 짧았습니다. 산이 많아 식재료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짠 저작 음식을 많이 먹었기 때문인데요. 나가노현 지자체가 식생활 개선에 나섰습니다. 소금을 줄이고 부족한 맛은 최소의 감칠맛으로 채우는 저염요리법 강좌를 열었고 지자체 주도로 염분 섭취를 줄인 식단을 개발하는 대회도 열었습니다. 이런 노력으로 나가노현은 현재 사망하기까지 몸이 아픈 기간이 남자는 1년, 여자는 3년 정도밖에 안 되는 건강 장수 지역으로 거듭났습니다. 低カロリーで塩分が少なくそれからバランスの整ったものでなおかつ野菜が多いということだろうと思います。こういった特徴を兼ね備えいわゆる今回の分析でも明らかなように、野菜の摂取が多い方がいいとかあるいは過度のカロリーを取らない方がいいとかということなどについてはこれはかつての研究でも明らかですのでこういう食事によって、自分が作る食事にそれが反映していくということも重要なことではないかと思います。
쿠보타 씨도 위암 수술 이후 식습관을 싹 바꿨다네요. 저염식으로 채소 섭취량을 늘렸습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식사 원칙이 있다고 하는데요. 절대 많이 먹지 않는 겁니다. 腹8分目って言葉があるんじゃないですか。それ心がけてるんですが目が食べたくてついね食べちゃうんですが、やっぱり8分目ぐらいでね抑えといた方がいいですよね。 80인생. 그 어느 때보다 건강하다는 쿠보타 씨. 눈을 감을 때까지 건강하게 사는 것. 그의 소망입니다. 60代は花ならつぼみ、ね、70、80働き盛り、90にして迎えが来たら100まで待てと言い返せと、まあこれをね今のところこうたまたま実践してるような形で、ですから本当にあれですよね、ピンピンしてある日コロンといければ一番幸せじゃないですか。 소식의 수명 연장 효과는 사람과 비슷한 영장류에서도 확인됐다. 원숭이에게 칼로리를 제한했더니 그렇지 않은 경우보다 더 오래, 더 건강하게 살았다. 수명 연장의 효과는 어린 원숭이보다 나이가 든 원숭이일수록 더 큰 것으로 나타났다. 나이가 들어가면서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기초대사량이 점진적으로 낮아집니다. 즉 젊었을 때의 기초대사량에 비해서 나이가 들면서의 기초대사량, 즉 우리가 에너지를 최소한 써야 되는 양이 점점 줄어드는데 누적된 잉여 에너지원의 공급은 궁극적으로 우리 몸에서 앞서 말씀드린 여러 노화의 원인이 되는 활성산소를 포함하는 염증 반응을 포함하는 것들을 내게 하기 때문에 아마도 이 나이에 따른 그 소식의 효과, 에너지원을 적절하게 덜 섭취하는 것의 효과는 성장기에 있는 친구들보다는 나이 들어서에 훨씬 더 효과가 좋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소식. 정말 장수에 도움이 되는군요. 그렇다면 무엇을 먹어야 하는지도 궁금합니다. 그리스의 블루존, 이카리아 섬. 이곳에서 백세인을 만나는 건 어렵지 않은 일입니다. 올해 92살이 된 아티나 씨. 그녀의 삶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종교입니다. 그리스 정교회를 믿는 아티나 씨는 한 해 중 절반 이상 음식을 절제하는 금식을 실천한다고 합니다. Νηστεύω τις μέρες που πρέπει, τη Μεγάλη Σαρακοστή πολύ την προσέχω, κανονικά. 금식을 하지 않을 땐 무엇을 먹을까요? 아티나 씨뿐만 아니라 이카리아 주민 대부분은 채소와 과일, 가축을 직접 기르는 자급자족 생활을 합니다. Πατάτα, κρεμμύδι, ντομάτα. Σχεδόν το καλοκαίρι προσπαθούμε να τρώμε κάθε μέρα. 신선한 채소가 떨어질 일이 없는 이곳의 식단. 일명 지중해 식단이죠. 맵기 식물성 식품을 충분히, 단백질은 생선과 해산물로 적당히, 붉은 고기는 가끔만 먹습니다. 아티나 씨가 가장 좋아하는 메뉴는 수피코라는 이카리아 전통 요리인데요. 채소를 듬뿍. 여기에 빠지지 않는 것이 있죠. Το λάδι το ευλόγησε ο Θεός, το καλύτερο απ' όλα, που φέρνει μακροζωία και λίγο αλατάκι. 지리적으로 고립된 섬이라는 특성상 구할 수 있는 식재료가 대부분 채소였기 때문에 이런 식습관이 자리 잡은 겁니다. Είναι αυτά που τρώμε, της Ικαρίας όλα, δεν τρώμε λίπη, δεν τρώμε κρέατα πολλά και ίσως αυτά τρώμε πάρα πολύ λαχανικά, τα περισσότερα. Ίσως αυτά κρατούνε μακροζωία.
아티나 씨는 81살 여동생하고 함께 살고 있는데요. 백세인을 앞두고 있는 장수 비결. 식습관에 있었습니다. Υπάρχει, ας το πούμε, μια αυτάρκεια στην Ικαρία, η οποία ήταν ανάγκη λόγω της απομόνωσης που ήταν, ότι ο καθένας έφτιαχνε τα δικά του φαγητά, έβαζε στον κήπο του λαχανικά, είχε τις κότες του, είχε τα ζώα του και δεν έδινε σε αυτά αντιβιωτικά και όλα αυτά για να ζήσουν. Οπότε η κατανάλωση των δικών τους προϊόντων δεν αλύουν το μικροβίωμα στο έντερο. 지중해 식단은 세계적으로 건강식으로 각광을 받고 있는데요. 영양소가 골고루 들어간 균형 잡힌 식단이라는 점 때문이죠. 한국식으로 변형한 지중해 식단을 치매 위험이 있는 노인들에게 6주간 적용해 봤는데요. 지중해 식사를 한 노인의 경우 일반 식사를 한 노인에 비해서 하체 체력이 더 좋아졌고 인지기능 저하를 막는 데도 효과적이었습니다. 어르신들이 이제 식사를 챙겨 드시다 보면 살찌기 싫어서 양을 좀 줄인다든지 그다음에 한 끼만 하루에 먹는다든지 이런 식으로 하시다 보면 결과적으로 영양소가 균형 잡힌 영양소를 다 섭취하게 못하게 돼요. 그런데 지중해 식단을 보면 신경 써서 어떤 식품군을 먹어야 될지 좀 신경 써서 드시게 되거든요. 그래서 훨씬 식품군별로 좀 고르게 먹는 효과가 나오고요. 장수 유전자를 깨울 방법을 찾기 위해서 만난 이들. 37살 삼형제 문호, 왕호, 원호 씨인데요. 한나란 씨에 태어난 일란성 쌍둥이입니다. 제가 첫째고요. 제가 둘째, 뭐야? 셋째. 제가 셋째고. 얘가 넷째? 엄마 뱃속에서부터 학창 시절까지 매 순간을 함께한 새 쌍둥이. 성인이 되면서 서로의 삶은 달라졌죠. 저는 출장이 많아서 지방을 많이 다니고 그래가지고 따로 여기저기 많이 다녀서 집에는 거의 안 들어가고요. 저는 집에서 가까운 곳이 직장이 있어서 아침에 뭐 간단히라도 어머니가 먹고 가라고 하시니까 간단히 억지로라도 먹고 뭐 점심은 또 이제 회사에서 나오니까 규칙적으로 먹고. 직업이 달라지자 생활 습관도 달라졌는데요. 특히 식습관. 첫째 왕호 씨가 유난히 많이 먹고 야식도 즐깁니다. 그에 비해 둘째는 적게 먹습니다. 적게 먹는 편이고요. 딱 한 공기에서 조금 적게 먹는 편이고. 둘째가 보기에 첫째 형은 식습관이 많이 먹죠. 그리고 야식을 많이 먹는 것 같아서 중국 음식이니까 인스턴트 음식 같은 거를 어쩔 수 없이 많이 먹는 것 같아요. 가정식보다는. 저는 출퇴근도 자전거라고 그랬어요. 옛날에. 지금 가까운데 이제 자전거 한 15km 편도. 함께 산 기간만큼 다른 삶을 살아온 새 쌍둥이. 같은 유전자를 가진 이들의 노화 속도는 같을까? 혈액을 통해 텔로미어 길이를 측정했다. 텔로미어는 염색체 끝의 DNA가 손상되지 않도록 보호하는데 세포의 분열이 진행될수록 길이가 짧아져 노화 상태를 알려주는 지표로 활용된다. 검사 결과 식습관이 가장 나쁜 첫째 왕호 씨의 텔로미어 길이가 가장 짧았는데 이는 노화 속도가 가장 빠르다는 것을 의미한다. 지금 이 세 분은 일란성 새쌍둥이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태어날 때 조건은 유전자나 텔로미어 길이나 다 똑같거든요. 그러니까 이분들이 동일한 생활 패턴을 가지고 지금까지 동일하게 살아왔다면 텔로미어 길이가 동일해야 된다라는 전제를 할 수 있는데 가정을 할 수 있는데 문제는 생활 습관이 세 분이 서로 다르고 또 생활 습관에 따라서 이런 건강 상태가 달라지면서 노화 과정에 서로 차이가 생긴 거죠. 염증과 신경 손상 수치를 통해 노화의 정도를 확인했다. 두 지표 모두 수치가 높을수록 심한 노화를 의미하는데 역시 첫째 왕호 씨의 수치가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앞으로 계속 이와 같은 생활 습관과 뭐 식생활 습관, 운동 안 한다든지 이런 뭔가 패턴의 변화가 생기지 않는다면, 좋은 쪽으로 변화가 생기지 않는다면 상대적으로 정황훈님의 경우 좀 더 빨리 노인성 질환들 또는 뭐 건강의 문제들이 생길 가능성이 높습니다. 동일한 유전자를 갖고 태어나는 일란성 쌍둥이. 하지만 일란성 쌍둥이라도 세월이 흐르며 특정 유전자 발현에 차이가 생기게 되는데, 이런 현상을 DNA 메틸화라고 말한다. DNA 사슬에 메틸기라는 물질이 결합하는 DNA 메틸화. 일란성 쌍둥이라도 오랜 기간 다른 환경이나 습관에 노출되면 메틸화의 차이가 나타나게 되고, 그로 인해 유전자 발현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 이처럼 DNA 메틸화는 스위치를 켜거나 끄는 것처럼 특정 질병을 일으키는 유전자를 발현 혹은 잠자게 할 수 있다. 먹는 것도 줄이고 술도 줄이고 해서 체중 조절을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복부 비만의 주범인 내장 지방이 수명의 증가와 감소에 영향을 줄 수 있다. 내장 비만의 정도가 수명과 관련 있는 유전자의 작동을 유도한다는 건데, 조사 결과 내장 비만 면적이 늘어날수록 장수 유전자의 발현이 감소했고, 피하 지방은 해당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내장 지방이 증가하게 되면 일단 자유지방산이라는 게 증가하면서 인슐린 조절이 안 됩니다. 그러면서 만성 질환의 근원이 되는 인슐린 저항성이 생기게 되고요. 또 내장 지방으로부터 분비되는 비만 호르몬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중에 항염증 작용을 가진 좋은 호르몬인 아디포넥틴이라는 것이 내장 지방이 증가하게 되면 떨어짐에 따라서 염증 반응이 증가하게 됩니다. 또 다른 하나는 산화 스트레스가 증가하게 되면서 미토콘드리아에 영향을 미치게 되고, 미토콘드리아 기능이 떨어지다 보니까 생합성이 줄어들게 되고, 이러면서 장수 유전자인 썰투인에도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노화와 수명에 영향을 주는 유전자들에 대한 연구가 활발한 지금, 주목받고 있는 유전자 중 하나가 서투인이다. 서투인이 포유류에서도 효과가 있다는 연구 때문이다. 이스라엘 연구진에 따르면 서투인이 많이 생산되도록 유도한 쥐의 경우 평균 수명이 늘어났다. 썰투인이라는 것은 장수 유전자에 의해서 발현되는 단백질로, 썰투인이 늘어나게 되면 노화가 억제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장수에도 영향을 미치지만 각종 인슐린 저항성이 줄어들고 지방 대사나 당 대사가 좋아지게 되고, 혈관에서는 혈관 내피세포 기능을 향상시키게 되고, 치매와 같은 퇴행성 신경질환을 막는 아주 다양한 좋은 기능이 있습니다. 뇌, 간, 신장 등 신체 여러 조직에서 만들어지는 단백질 서투인은 노화된 세포의 사멸을 억제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세포 내에 존재하고 있다가 DNA 나선 구조가 느슨해지거나 끊어지는 등 손상이 생길 경우 서투인이 활성화돼 복구를 돕는다. 그래서 서투인은 장수 유전자로 불리기도 한다. 그런데 이 과정을 방해하는 물질들이 DNA가 손상될 때 등장해 서투인 대신 자리 잡고 복구 작업을 방해한다. 이때 우리 몸속 세포에 존재하는 대사 물질인 NAD+는 방해 물질들이 DNA와 결합하는 것을 억제해 서투인이 DNA와 결합하게 하고, 결국 손상된 DNA가 복구할 수 있게 돕는다. 그런데 체내 NAD+의 양은 나이가 들수록 감소해 50세 성인은 절반가량, 80세에 이르면 최소 1%만 남는다.
NAD 플러스의 감소는 노화로 인한 질병 발생에도 영향을 주는데 원광대 소홍섭 교수팀은 노인성 난청에 주목했다. 사람의 나이로는 5, 60대에 해당하는 12개월 된 쥐를 양육하면서 청력을 비교했다. 이게 15개월, 18개월, 21개월, 24개월입니다. 24개월 거의 이 수준은 저희가 비행기가 지나가도 못 듣는 수준인 겁니다. 심한 노인성 난청이 발병한 늙은 쥐는 세포 속 에너지 공장인 미토콘드리아도 손상되어 있다. 그런데 NAD 플러스를 늙은 쥐에 투여하자 청력이 회복됐고 미토콘드리아도 복구된 것이 확인됐다. NAD 플러스가 에너지 대사에 영향을 끼친다는 것. 노화가 진행되면서 모든 이 조직에서 이 NAD가 감소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NAD 감소가 바로 노화의 직접적인 원인이 된다 이렇게 되고 있고, 그래서 뭐 암, 그다음에 치매 또는 뭐 노인성 난청 이런 것들을 포함해서 이 NAD 감소가 이런 질병들에 연관돼 있다 돼 있기 때문에요. 반대로 NAD를 양을 증가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이런 것들은 바로 노화 관련된 질병의 치료에 유용하게 사용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한 거죠. 그런데 놀랍게도 소식을 한 쥐에서도 노인성 난청이 억제됐고 미토콘드리아의 손상 역시 줄어드는 것을 확인했다. 이러한 장수 유전자의 활성화를 나타내는 것에는 현재는 일단 적게 먹는 것, 그다음에 운동하는 것, 또 음식물 중에서는 포도 껍질에 있는 레스베라트롤이라는 물질이 설투인을 활성화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다음에 조절하기 힘들긴 하지만 스트레스를 적게 받고 적절량의 수면량을 유지하시고 흡연은 가급적 안 하시고 적절한 음주 문화를 즐기시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장수 유전자를 생활 습관으로 깨울 수 있다니 그 시기는 언제가 좋을까요? 68년 경력의 방자 유기장 김상구 씨를 만났습니다. 요즘 뜨거운 불 앞에서도 한 구석이 허전할 때가 있다는데요. 둘이서 두드리면 한 100번이면 다 나오는 걸 혼자 하니까 잘 늘어나질 않아요. 그전에는 둘이서 하셨었나요? 예, 쌍둥이 형제인데 폐암이라고 하던가 그게 있다고 야중에 뭐 6개월밖에 못 산다고 그렇게 야중에 발견해갖고 그래갖고서 그냥 어떻게 손도 쓸 새도 없이 갔어요. 그냥 이게 한나라한시에 태어나 평생을 함께한 일란성 쌍둥이 동생. 3년 전 세상을 떠났습니다. 혼자가 된 김상구 씨는 올해 87살이 됐는데요. 그의 건재함은 공방거리의 자랑이기도 합니다. 공방 내에서도 제일 건강하세요. 청소를 하신다든지 뭐 이런 거조차 보면은 오히려 더 젊은 사람들보다 더 부지런하세요. 김상구 씨의 저녁 식사. 요게 저녁에 요게. 고구마 구워 갖고. 먹었어? 식사라고 하기엔 너무 단출하죠. 저녁 식사를 이렇게 해결한 지 40년이 됐는데요. 계기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렇게 43살에 내가 결핵을 알았어요. 그래 1년 만에 회복이 딱 된 거예요, 이제 정상이로. 그러고 나서 이제 그때부터 내가 이제 밥을 줄이고, 저녁은 이제 그때부터 이제 상근 양을 줄이는 거지 그냥 배고파도. 그러니까 이제 먼디가 이제 들어오는데 몸이 거부어요. 확실히. 달고 살던 담배도 그때 끊었는데요. 쌍둥이 동생은 달랐습니다. 43살에 담배를 끊고 동생은 평균 하루에 한 갑씩 폈어요. 습관까지 꼭 닮았던 쌍둥이의 인생이 달라진 계기가 된 거죠. 누가 지켜주는 것도 아니잖아요, 건강은.
내가 스스로가 건강을 내가 지켜야지. 그 동생은 자기 건강을 자기가 못 지킨 거예요. 그거를. 김상구 씨의 생체 나이는 몇 살일까요? 혈액을 통해 텔로미어 길이를 측정했습니다. 김상구 씨의 텔로미어 길이는 10살이나 어린 70세 수준으로 확인됐습니다. 지금 그 장수와 관련돼서 많은 연구들이 진행이 되고 있는데요. 공통적인 특징은 소식과 규칙적인 활동, 또 적극적인 사회활동 이런 것들이 장수를 유지하는 데 굉장히 중요한 비결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 김상구님의 경우는 이런 일들을 자연스럽게 생활 가운데 해왔거든요. 일을 통해서 적극 규칙적인 활동을 했고 또 소식이 생활 습관화돼 있고 또 사회활동을 적극적으로 함으로써 이 장수의 기본적인 요건들을 본인이 알든 모르든 갖추었거든요. 그게 이제 어떤 신체적인 현상으로 나타나는 거죠. 몇 살까지 사실 그거는 저 본인 자신이도 모르죠. 아니, 몇 살까지는 어떻게 장담을 해 내가. 우리 생각에는 건강하니까는 100살까지. 나는 그래 내 생각에는 또 90을 산다도 많이 사는 거죠. 근데 90까지도 안 아프고 사는 게 건강이 제일이죠. 이제 단순히 오래 사는 게 아닌 건강하게 나이 드는 게 중요한 시대가 됐죠. 적게, 균형 있게, 그리고 지금 바로 시작하는 것. 장수가 축복이 되기 위한 첫걸음 아닐까요?